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중계 씨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아버지에 대한 좀 개인적인 기억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아들의 시선으로 본 아버지의 삶, 특히 그 성실함이나 또 과묵함 속에 담긴 어떤 의미들, 그리고 세대 간의 시각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 한준기 씨 본인이 작가이면서 동시에 울트라 마라톤 그랜드 슬래머라고 하세요. 풀코스를 130회 완주하셨다고.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의 시선으로 본 아버지 이야기는 또 어떨까 궁금해지는데요. 음, 아버님은 6.25 전쟁 그 일사 후퇴 때 피난 내려오셔서 인천에 정착하셨다고 해요. 정말 힘든 삶을 사셨겠죠. 네, 맞아요. 이 자료는 단순히 한 가족사를 넘어서 그 전쟁 직후에 정말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낸 우리 아버지 세대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또 그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한준기 씨 아버님만의 어떤 개성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 과묵함 뒤에는 뭐가 있었을지 이런 게 궁금하죠. 네네. 그럼 어린 시절 기억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6남매 중 한 명으로 자라셨다고 해요. 당연히 뭐 모든 게 풍족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육남매면 정말 많았네요. 네, 그래서 형들이 입던 옷 물려 입는 건 기본이었고 별명이 순둥이였다고 합니다. 아, 순둥이요? 네. 혼자 있어도 잘 울지도 않고 뭐 말썽도 안 피우고 그랬다고 해요. 집에서는 생계를 위해서 닭이랑 돼지도 키우고 또 작은 텃밭에서 감자, 고구마, 채소 이런 거 직접 길러서 드셨고요. 아하.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도와서 밭일, 논일 이런 걸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음, 뭐 당시에는 사실 흔한 품평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그 호칭,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아버님. 아, 네. 이 호칭에서부터 느껴지는 어떤 존경심, 아니면 약간의 거리감, 이런 게 당시 가족 관계를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생존을 위해서 다 같이 노동하는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는 좀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는 미군 부대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회사에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회사에 다니시면서도 휴일에는 당연히 쉬는 게 아니라 밭일, 논일, 또 가축 돌보는 일, 이걸 계속 하셨다는 거죠. 정말 쉴 틈이 없으셨네요. 네, 정말 기록 그대로 모범적으로 생활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성실함이라는 게 뭐랄까 단순한 근면 성실함을 넘어서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전쟁 같은 큰 일을 겪고 나서 오직 행동만이 가치 있다는 어떤 생존 철학 같은 게 강하게 작용한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그게 가족 부양에는 꼭 필요했겠지만 혹시 자녀들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에는 좀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묵하셔서 필요한 말만 하셨다는 거, 또 자녀한테 공부해라 이런 말고 직접 하신 적이 없다는 게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교육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딱 드러나더라고요. 한준기 씨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할 때 아버지는 고등학교 가서 뭐 하냐? 일찌감치 기술 배워서 돈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현실적인 관점이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다. 애가 공부 잘하는데 하랑은 꼭 보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냥 부부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시대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당장의 어떤 생존, 실리를 중시하신 거고, 네, 어머님은 교육을 통한 어떤 미래 가치, 발전을 보신 거죠. 맞아요. 두 분이 살아온 경험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선택을 이끌어낸다는 게 참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일화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일요일에 논을 좀 같이 하자고 하셨는데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핑계를 대고 몰래 낚시를 갔던 기억이요. 그런 기억. 누구나 좀 있을 법한데요. 네, 근데 그 거짓말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월급날 노란 봉투에서 용돈을 받았던 좋은 기억이랑 대비되면서 더 좀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소처럼 쉬지 않고 일했던 아버지 모습이랑 그 아버지 기대를 잠시나마 저버렸던 아들의 어떤 죄책감 같은 거겠죠. 이 일화가 아버지의 그 헌신을 더 부각시키면서도 동시에 그 아버지의 과묵함이 어쩌면 자녀와의 소통에는 좀 어려움을 낳았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어떤 면에서요? 아버지는 왜 그때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실망감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못하셨던 걸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어떤 소통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아버지는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고 70 지나서 80세쯤 되셨을 때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요. 아, 네. 고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가망이 없어서 작은 형수님이 집에서 간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병간호를 하시던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한 6개월 정도 뒤에 아버지도 따라서 돌아가셨다고요. 아이고, 참. 평생을 정말 쉼없이 달려오신 삶의 마지막 모습이네요. 그 침묵 속에는 아마 표현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나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가족에게는 정말 큰 기둥이셨을 거예요. 조용히 했지만. 네. 한준기 씨는 아버지를 정말 열심히 사셨다. 이 한마디로 요약하시더라고요. 6.25 피난민으로 시작해서 평생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과묵했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신 분. 지금도 명절마다 십정동 공원묘지에 찾아가서 그냥 말없이 고마움을 전하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결국 한 개인의 회고를 넘어서 그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낸 우리 아버지 세대에 대한 어떤 기록인 셈이죠. 그분들의 헌신 위에서 자녀 세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각자의 길을 찾아 나섰던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생겨난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나 소통의 어려움 같은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속에는 혹시 어떤 말없는 희생 같은 것들이 있었나요? 혹은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삶의 철학이 관계나 기회에 영향을 미쳤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의 그 침묵 뒤에 숨겨진 헌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